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15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참 요즘 미국 시장 뭐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일명 널뛰기 장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음, 어제도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 캔들상으로도 훨씬 좀 좋지 않은 그림을 일단 만들기는 했고요. 어제 일단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3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컨센보다는 조금 모자라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이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받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고요. 4월 그 소비 심리 지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당장은 조금 둔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월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나쁘지 않게 괜찮고, 향후에도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4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수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으로 따져보면 어제 사실 이렇게 지수가 밀린다라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몇 가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나왔던 얘기들을 좀 드려보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보통 이제 중립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5월 50pp 인상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이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말씀을 요번에 하셨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금리는 한 2%에서 2.5%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중립금리 정도 오거나 중립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것도 지금 현재 시장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큰 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현재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제 이제 인플레이션 고점 기대감들이 일부 조금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역으로 뒤집는 얘기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직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나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여전히 매파적인 얘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진행됐고, 하커 총재 같은 경우 올 연말까지 인플레가 한 4% 정도 때까지 이제 나올 것 같고, 한 4.0 정도 될 것 같고, 내년에는 한 2%대로 둔화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8%잖아요. 지금 8%가 넘었는데, 이거 올해 말까지 4%대 4.0에 가까워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반기 들어가면 물가가 잡힐 거야 라는 걸 일단 충분히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반기 들어가서 물가가 잡히는 속도가 조금 빠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이 매파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형태의 이 스탠스, 이 부분은 또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블라드 총재라든지 일부 몇몇 이 초강경파, 강경매파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들 모두 어떤 식이냐면, 지금 당장 높아서 금리 올려야 돼. 5월달 50pp 올리고 빅스텝 가고 6월 빅스텝 갈 수도 있어.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다만 지금 당장은 급하니까 이렇게 올리지만, 향후 물가 지표 나오는 거,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걸 보면서 조금 대응 조절 수위를 좀 바꿔야 돼, 조절해야 돼, 이런 정도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 물가가 좀 잡히게 될 경우 금리 인상의 어떤 계획,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발표된 것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욕실의 샤워기와 관련된 이론과 관련된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22 총재의 발언, 그러니까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온 부분이, 일단은 양적 완화는 6월 달에 종료를 하겠다. 아직까지 이제 채권 매입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건 6월 달에 종료를 하겠다. 다만 긴축
이라는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인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채금리 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조금 우호적이지 못한 영향이 좀 있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뭐 오늘 뭐 이 뉴스 나온 거 보면 인플레가 피크가 아닐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뭐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주된 요인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주된 요인은 어제 ECB에서의 모습, 거기서 나왔던 달러 강세, 일단 그 부분 하나.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뛰었다라는 거. 그게 나스닥 중심으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제 만기일이었잖아요. 이제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미국은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연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연휴 효과가 있어요. 연휴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옵션 만기일, 리밸런싱, 이거 다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영향이 조금 컸다라고 보여지고, 어제 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너무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는 것도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무리하게 올랐던 부분들도 일부 또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흐름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조금 기름을 약간 분 정도의 수준,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옳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제 그림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말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 다음 주에 또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형태대로 여기까지 열어는 놔야 되되 요 부근 근처에서 바닥을 좀 다져주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더 높은 상태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행히 지금 조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갭 하락 출발을 했고요. 좀 아쉬운 건 어제 아시아 증시 전부 다 올랐는데 우리 만기일 때문에 밀렸잖아요. 만기일 영향이 좀 더 있다 보니까 밀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보완을 좀 해줬으면, 이 보상을 좀 해줬으면 했는데 일단 갭 하락 출발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쉽지만 이후 계속 눌림이 계속 진행됐는데 보시면 외계인들의 지금 매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선물 매도가 지금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코스피도 매도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코스닥도 조금씩 버티더니 지금 한 10시 넘어가면서부터 또다시 또 매도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7천억 대 중반 이상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 대비해서는 지금 매도량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지금 조금씩 주고 있는 이 모습은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아침에 좋지 않았거든요. 그게 중립 이하였거든요. 요 구간에서 중립 이하였는데 요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우호적인 흐름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 VIP방이나 정기구독방에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일 거예요. 이제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금씩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조금 보상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사실 이제 아시아 증시가 모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양책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금리나 지준율이나 기대감이잖아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그 부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제 걔네들은 반영을 했는데 우리는 반영을 못했어. 오늘 중국 증시 어제 좀 올라갔던 부분 감안해서 오늘 뭐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이거나 약보합, 강보합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그에 대한 기대감의 효과를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바람이기도 한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키 맞추기를 못한 상태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조금 오늘은 올라주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으로 2700포인트 지금 현재 최근 우리 시장을 보시면 계속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2670에서 2730포인트 사이에서의 좁은 박스권 형태를 지금 그리고 있는 상태고요. 뭐 조금 더 올라가면 2670 뭐 이렇게 2770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좁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에서 그나마 조금 더 약한 투심, 시장의 투심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개파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랫꼬리까지 더군다나 잘 달아줬기 때문에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을 좀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윗꼬리 조금 달아야 돼요. 오늘 윗꼬리 안 달고 종가 고가 마감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그런 정도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농업 관련해가지고 사료 섹터들, 그리고 건설, 그리고 조금 전부터 영상 컨텐츠 섹터들, 영화 관련해가지고 올라오고 있고요. 엔터 섹터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모습이 있고요. 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장의 지수를 가장 크게 받치고 있는 반도체 섹터, 바이오 섹터, 2차 전지 섹터, 이런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게임 섹터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나마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아랫꼬리를 달고 지금 올려주고 있는 정도의 흐름,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S-오일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뭐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보이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코덱스 200, 이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탑스, NK맥스, LNF, 삼화네트워크스 정도 매수가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안랩, LX세미콘, 천보, 휴림로봇, 그 다음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27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좀 했으면 좋겠고, 2700포인트를 조금 더 많이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살짝 좀 달아주는 그런 정도 모습이면, 최근 미국 시장 변동성 굉장히 큽니다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지금 확실히 지금 적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그동안 미국이 오를 동안 우리가 못 올랐던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인데 좀 아쉽기는 하죠. 미국이 오를 때 우리 못 오르고 미국이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지는 정도, 이런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흐름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의 매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금 굉장히 크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큽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크다는 거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중개무역을 해야 되는 이런 나라다 보니까, 가공무역을 해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 원자재 수입할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내다 팔아야 되는데 경기가 둔화되다 보면 내다 파는 양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높은 가격 전가시켜 갖고 받아먹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이유들 등등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을 몇 차례 드렸듯이 일단은 현재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비중이 역대 최저급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갑자기 확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시장 또 공격적으로 계속 막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계속 눌러내는 이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하반기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 생각보다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지금 러시아 측의 목표는 나왔잖아요. 5월 9일 전에 5월 9일 날 마리우폴에서 열병식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라서, 일단 전쟁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러시아의 최근 이 모습을 통해서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지금 나토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러시아가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만, 일단 이 전쟁이 계속
질질 끌면 질질 끌수록 러시아 쪽에는 분명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 다음 달 초에 이 러시아 디폴트 공식적인 디폴트 가능성도 지금 생기는 상태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기만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우러 전쟁이 뭐 일정 정도 시점에서 정리가 된다. 원자재 가격 조금 안정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란 핵 합의도 지금 조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최근 지금 중국 봉쇄로 인해 가지고 물류난은 조금 어떻게 보면 미국 쪽의 물류난은 지금 해소가 좀 되고 있다고 하죠. 계속해서 밀고 들어올 물량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쪽에서는 지금 생산 라인들은 지금 서 있어서 조금 좋지 않아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지금 일부 부분 봉쇄 해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돌려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현재 상황은 해소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깝게 보면 5월 초에 있게 될 FOMC에서 일단 빅스텝 딱 나오고 QT까지 이제 QT를 직접 하든 아니면 다음 달부터 QT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든, 일단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좀 제거가 딱 되기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또 조금 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나올 것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어제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실적에 따라 가지고 개별주적인 장세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들이 일정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요즘 시장 좋지 않잖아요. 투심도 좋지 않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일부 움직이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회성 테마 말고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때보다는 지금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거고, 5월 FOMC 이후 넘어가게 되면 지금보다도 또 조금 뭐 순간적으로 이 시장에 한번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금보다 우호적인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